더 이상 과거 같은 끝없는 폭락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미국 정부랑 미국 월가의 자본이 비트코인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파는 거는 불이 났을 때 집을 파는 것과 같다. 미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힘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 보이고 있지만 이번 하락은 어딘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 하락세 뒤에서 이전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힘들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 마이클 셀러 측에서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는 과거에 비해서 완만한 수준이고 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세가 뒤따를 것이다라고요. 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뉴스 뒤에 숨은 시장 구조의 변화들을 들여다볼 예정이고 왜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은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서사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조정장이 왜 과거랑 결이 다른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셔야 될지 이런 큰 그림들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볼까요? 이 비트코인이 작년 가을에 12만 달러 넘기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고점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6만 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와 있죠. 약 5개월 동안 반값이 난 셈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도 하락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편입니다. 2018년이나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80% 넘게 폭락하는 일도 흔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절반 정도 조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자는 이게 양호한 거냐, 이거 정상인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이번 하락의 폭과 기간은 오히려 얇고 또 짧은 쪽에 속한다는 거. 마이클 셀러의 표현대로 이번 하락은 과거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부로 느끼는 공포감은 그렇게 완만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 가격이 급락하는 국면마다 엄청난 불안감이 몰아쳤었고 실제로 2월 초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미끄러지던 날에는 온체인상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단 하루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이 수많은 개인들이 그만큼의 물량을 손절쳤다는 뜻인 건데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고점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이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장의 열기가 그만큼 꺼졌다라는 거겠죠. 심지어 한때 선물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숏 포지션이 롱보다 더 많아야지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시장의 모두가 하락에 베팅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공포감과 비관이 극에 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닥이었는데 가격이 절반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이런 공포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줄줄이 무너져 내렸을 법한 상황인데 이번에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하락장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과거랑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 이거는 누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지 여부겠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서 하락장 밑바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 본인 자신이죠.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스트래티지 회사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무려 71만 개 넘게 보유한 기업입니다. 달러 가치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회사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8,000달러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공언을 남겼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진 빚 6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갚는 대신에 3년에서 6년에 걸쳐서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회사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더 이상 갚아야 될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굳이 현금화할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셀러가 차라리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찍어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비트코인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물타기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약 2,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고 밝혔는데 셀러 본인이 앞으로 분기마다 꾸준히 추가 매수할 것이다라고 해요. 이쯤 되면 회사 이름을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한 것도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목표는 비트코인 보유량 극대화에 있거든요. 이 농담 같던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산다. 이 얘기를 실제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미친 짓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자체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저러다 망한다고 했었겠지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주들은 오히려 주식 더 찍어서라도 비트코인을 지켜라 이런 선택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의 가치와 미래를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크로 스트래티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또 다른 거대 세력이 하락장 바닥을 떠받친 사례가 있죠. 바로 미국 정부 측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 해부터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자신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작년에 대형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트럼프 본인도 비트코인을 대놓고 편들었다라는 거. 이 미디어 그룹 TMTG 측에서는 작년 중반 자산의 3분의 2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려 20억 달러치를 사들였어요. 이 금융기관의 탄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었지만요. 한마디로 정부 최고위층까지도 비트코인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절대적인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한 셈이에요. 과거 하락장에서는 개인들이 던지면 그걸 또 누가 받느냐. 일부 고래들, 외국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똑똑한 몇몇 자금들이 받아내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역부족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70% 80%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파른 하락이 시작되면은 마치 바닥이 뚫린 것처럼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떨어졌었죠. 근데 이젠 다르다라는 거. 이 미국의 상장 기업들, 정부에 가까운 자금들이 아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여기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손실이 난다고 할지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정말 강력한 손들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지 평균 매입 단가가 76,000달러 수준이라서 지금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요. 절대로 개의치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20억 달러치 코인이 현재 가치로 조금 줄었겠지만요. 오히려 금융 자유를 위한 핵심 자산이라면서 중장기 보유 의사를 끝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번 하락장의 밑바닥에서는 엄청난 지지대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내던져진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미국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호막을 씌우고 거대 자본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록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도 어느 선 이상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탱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짜인 시장에서 우리 개인분들께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까요? 먼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이 셀러의 큰 목소리가 결국에 허풍은 아니라는 게 이번 하락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같았으면 이미 80% 폭락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쉽게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인 안정망을 얻었다라는 거. 저는 이 점이 이번 영상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바닥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곧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베팅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구조적인 안전망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고 거시경제 영향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 언급드린 연준의장 교체 이슈만 해도 순식간에 금값을 출렁이게 했던 것처럼 어떤 돌발 변수는 비트코인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 쳤다, 곧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큰돈을 베팅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비로소 움직일지에 대한 기준선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실제 자금 흐름이 돌아서는 증거들이 포착될 때가 그 시점일 겁니다. 가령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거나 아니면 파생시장에 쌓인 숏포지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거나 혹은 기관들의 온체인 이동들이 증가를 한다라거나 그때는 셀러의 말처럼 이 새로운 강세장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전략을 조정하실 만하겠죠. 반대로 이런 근거도 없이 분위기 전환만으로 반등할 때는 속임수 패턴을 가진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뉴스랑 속내의 돈 흐름을 모두 보는 눈입니다.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측의 지지, 셀러의 장담, 정말 듣기에는 전부 근사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숫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앞서 살펴본 거시지표, 온체인 데이터, 수급 변화들 어느 정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결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지만 더욱더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하락장, 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름의 본질은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중심부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겠죠. 이 성급한 공포도 무모한 희망도 경계하시면서 이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타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을 가지시는 거예요. 뉴스가 바뀌고 이슈가 바뀌고 차트가 흔들려도 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기준이 바로 원칙인 거고 이 원칙을 반복해서 지키는 과정이 바로 루틴이라고 불립니다. 욕심은 늘 조금만 덜을 말하고 공포는 늘 지금 당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은 달라요. 이 계획한 만큼만 정해둔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장이 오늘 내일 열리고 끝나는 게임이라면은 한 방의 승부에 대해서 모든 걸 걸어도 되겠지만요. 코인 시장은요. 앞으로도 평생에서 계속 열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지속이 가능한 매매 습관을 가져나가시는 거. 먼저 첫 번째로 분할 매수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수익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해주세요. 세 번째로 현금 비중은 항상 남겨두면서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급락했을 때는 바로바로 행동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세요. 이런 작은 원칙들이 쌓여서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좋은 매매는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복과 복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 당장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다면 이미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래 가시는 분들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루틴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에 오래 가시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